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은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스마트폰을 집착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금단과 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며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금단과 내성과 이 일상생활의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주 힘들고 이런 것을 금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은 뭐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사용을 해도 전과 같은 그런 만족감이 없는 상태를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 한 잔 마셨는데 한 잔 가지고는 전에는 이제 그러한 그 만족감이 있었는데 한 잔 가지고는 안 되고 다음번에는 두 잔, 세 잔 이렇게 마셔야만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성은 전에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야만이 그때 당시 느꼈던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의 장애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또는 직장에 가가지고 졸거나 또는 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했는데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세계 지향성은 뭐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스마트폰 속의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현실 속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상세계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과진흥원에서는 이 스마트폰 중독 척도가 있어요. 이것을 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치매 들어보셨죠?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정 발달의 저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팝콘 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팝콘은 팍팍팍팍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팍팍팍팍 터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누르면 즉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려야 또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자연현상이 있는데 이 뇌가 너무 빨리 반응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반응을 못하는 증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일상생활 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은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일상생활은 천천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을 잡아가지고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치매가 있는데 이 치매가 말 그대로 이러한 그 스마트폰을 인해 가지고 치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 같은 경우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막 어떤 분들은 몇십 개, 몇백 개씩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데 요즘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자기 부인 핸드폰 번호도 스마트폰 번호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뇌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예전에 운전을 할 때는 대부분은 다 머리를 통해 가지고 다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눌러놓고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하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이 있어 이 감정이 발달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멍한 상태가 됩니다. 왜? 가상세계에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그런 감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아이들이 이 감정 발달을 저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실 굉장히 사실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게 좋은데 또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또는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주거든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이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 거의 집에서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져오더라도 스마트폰 보관 가방에다가 보관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아이들이 뭐 부모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냥 짜증을 내고 잔소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여러 번 해봤는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모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셨잖아요. 아이의 머리가 중독이 되는데 팝콘 브레인에 되든지 아니면 디지털 치매에 이르든지 여러 가지 발달장애 문제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된다면 탈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짜증을 내게 돼요. 부모도 잔소리에 아이는 짜증을 내게 되다 보면 서서히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쟤는 맨날 스마트폰만 본다고, 쟤는 아빠는 맨날 엄마는 잔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족 문제가 새롭게 또 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가 그냥 네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게 되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두뇌는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청소년들의 뇌라는 것은요, 파충류의 뇌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지금 뇌를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예요. 이런 뇌를 리모델링 하는 시기에 아무런 그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아이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중독이 엄청나게 가족 문제가 생기고 또한 가족 문제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님들이 통제를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못 가져오게 하고 스마트폰을 보관시키고 스마트폰을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거의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일례로 어떠한 청소년들은요, 부모가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거의 20시간 이상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침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식당,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부모님들이 거실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